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복잡한 뉴스들, 우리 머리를 좀 아프게 했던 이 정치 뉴스들 뒤로 하고 우리를 신나게 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류현진 선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올 시즌 정규리그의 마지막 등판을 했는데 14승을 거둠과 동시에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습니다. 평균 자책점이라는 건요, 예전에 우리가 방어율이라고 부르던 그거예요. 근데 아시안 투수가 이렇게 1위를 기록한 거, 메이저리그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모 선수도 못 이뤘던 겁니다. 류현진 선수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 슬럼프를 뛰어넘어서 다시 싸이 영상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 LA 현지 연결하고 가야겠네요.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예요. 조미애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미애입니다. 예, 어제 경기장에서 보셨다고요? 네, 어제 경기장에서 류현진 선수 호투하는 거 지켜봤고요. 예. 정말 너무 잘 던졌죠. 너무 잘 던졌는데 구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고 어떠셨어요, 보기에? 네, 사실 어제 이제 등판 마지막 경기인데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남은 한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류현진 선수가 몇 이닝까지 소화를 할까가 관건이었어요. 맞아요. 네, 뭐 포스트 시즌을 생각한다면은 5이닝 이하로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로버츠 감독은 전적으로 에이스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던질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던져라.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정말 기회를 준 만큼 7이닝까지 무실점 호투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하고 더그아웃에 내려오니까 선수들부터 해서 모든 코치진이 정말 완전하게 박수를 쳐주고 호응을 해주면서 축하를 많이 해줬었고요. 예. 이게 기록이 남는 호투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시안 투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투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1위라는 기록, 그러니까 방어율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최초라는 것 자체가 지금 메이저리그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이 중에서 아시아 선수가 최초로 기록했다는 거는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류현진 선수 이전에 노모 히데오가 1995년도에 2.54로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좋은 기록을 세웠던 적이 1995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1위는 하지 못했고 3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그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고 아시아 선수의 방어율도 갈아치우고 1위라는 업적도 남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그렇고 잠시 주춤했던 싸이 영상 후보 레이스까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번 기록이 더 드라마틱한 건 8월은 류현진에게 슬럼프였잖아요. 그때 막 악플도 많이 쏟아지고 저는 그거 다 읽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류현진이. 근데 그걸 다 딛고 일어서서 결국은 기록 세우고 지금 싸이 영상 후보까지 다시 도전하게 된 이 상황. 우선 네네. 그 현지 매체들은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시각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지난 8월 류현진 선수가 부진을 했을 때조차도 류현진에게 휴식 한 차례만 주면은 류현진은 다시 돌아온다. 류현진 자체의 투구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어깨 수술 이후에 약간 풀타임을 수월하는 게 첫 해였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뿐이다. 더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스타일에 대해서 투구에 대해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단에서도 내린 처방이 한 차례 휴식을 줬었고 다시 돌아온 류현진이 원래 모습대로 잘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중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팬분들은 많은 걱정이 우려가 됐어요. 부상이 다시 발생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뭐 투구가 읽히진 않았을까.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었기 때문에 류현진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빨리 투구 밸런스를 잡아야지. 이것만 잡으면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슬럼프를 극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노력파라면서. 그러니까 이 싸이 영상 후보에 오를 정도,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 1위 기록을 세울 정도라면 그냥 천재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그 많은 그렇죠. 타자들의 이 형태를 다 엄청나게 공부해야 된다면서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공부를 한 게 자기 투구 스타일대로 흡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능력이거든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이거를 자기 투구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동료 선수들이 류현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고난 것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볼 배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어떤 식으로 투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옆에서 관찰한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클레이트 커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너라는 넘버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투수 중에서는. 근데 그 투수가 인정하는 투수가 바로 류현진 선수예요. 커쇼가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료 선수들이 가장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죠. 슬럼프가 와도 다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정말 하여튼 류현진 사실 싸이 영상을 타든 못하든 이미 최고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최고인데 그래도 좀 탔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거든요. 우리 바람 빼고 객관적으로 미국에서의 분위기 보면 어때요, 조미애 기자? 제가 이 얘기를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 가장 강력한 라이벌 제이콥 디그롬 선수. 사실은 평균 자책점에서는 류현진이 앞섰지만 이닝 수도 디그롬이 훨씬 많고 탈삼진 수도 많고 또 슬럼프 없이 디그롬은 꾸준히 잘 던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라이벌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싸이 영상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류현 선수가 슬럼프를 겪기 전에는 독주 체제였어요. 류현 선수가 워낙에 월등하게 평균 자책점이 낮았기 때문에 독주 체제를 하다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평균 자책점이 거의 엇비슷해지고 승패도 엇비슷해지고 이에 반해 탈삼진 능력이나 이닝 소화 능력은 디그롬이 앞서고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정확한 수치로 이 정도 수치에서 1위를 한 선수에게 싸이 영상 주겠다라고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투표권을 가진 기자들의 판단이거든요. 어떤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투표를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나와 있는 세부 요소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두 선수가 굉장히 박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명의 기자단이 각자 어떤 부분에 그 중점을 두지 ERA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류현진에게 투표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닝 소화 능력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 디그롬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부 기자와 서부 기자도 나뉘는 것 같아요. 동부냐 서부냐에 따라서도? 네네. 이게 서로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로버츠 감독도 그런 말을 언급을 했거든요. 동부는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세부 기록을 보면 당연히 류현진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박빙의 승부. 결국은 기자맘.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응원 끝까지 해야겠네요. 조미애 기자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